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1000명을 살펴보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 기업내일의 진행을 맡은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규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한진그룹에 대해서 그 남매의 난이라고 하죠. 남매들과 또 여러 인물들과 함께 명리학에 대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현대차도 뭐 수소차니 뭐 자율주행차니 전기차니 이렇게 미래차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수소차를 열심히 개발해서 그쪽에서는 뭐 글로벌 선두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부지도 옮기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차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차를 현재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 정의선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의 관상부터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사람의 인상, 즉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눈인데 첫인상입니다. 네. 첫인상, 뭐 꼭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네.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미국과 네. 이 캐나다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쪽 교수들께서 이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뇌에서 인지되고 각인되는 그 시간이 네. 불과 0.16초만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0.16초 만에 그 사람의 80%가 스캔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딱 각인돼서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 이걸 전문 용어로 이 초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만큼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관상이죠, 이제. 현대자동차의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과 관상을 딱 보면 첫인상 느낌 딱 보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짧은 스포츠보다 조금 긴 각이 진 헤어스타일에다가 얼굴이 살짝 또 각이 좁고 그리고 살은 탕탕하고 탱탱하고 이게 붙은 엠보싱 같은 그런 어떤 피부 살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한 이 무인의 어떤 느낌을 첫인상에 딱 받게 되거든요. 무인이요?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옛날로 치게 되면은 건강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투지가 있고 힘이 있는 어떤 이 장수 같은 그런 느낌을 딱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네. 요걸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공자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네.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자가 네. 동화에서 요거를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또는 물건, 자동차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에서 만들어낸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부회장 네. 정의선 부회장의 얼굴을 딱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사진이 하나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기아자동차에서 모하비라는 SUV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각이 지고 단단한 아주 그렇죠. 힘있는 그런 어떠한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이런 자동차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 정의선 부회장의 십수년 전의 얼굴 보면 딱 스포츠 머리에 사각형 각이 진 얼굴에다가 이 탄탄하고 신선한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의 뭐 그 당시에 모하비는 정의선 부회장의 자화상과 같은 작품이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10수년 지금 지난 최근에는 네. 정의선 부회장의 그 얼굴을 보면 사람의 관상은 변합니다. 예. 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상은 항상 이게 변하게 되는데 예. 10수년이 지난 지금에 좀 변화가 왔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왔느냐면 기존에 단단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는 이러한 얼굴 외형에서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약간은 스마트하면서 품격 있는 얼굴이 그 위에 딱 이렇게 더싱되는 거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로 또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뭐냐? 요즘 아주 대박의 히트를 치고 있는 펠리세이드. 아. 네. 모하비보단 살짝 스마트하면서 더 품격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선 부회장의 어떤 네. 얼굴의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묘하게도 이런 자동차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동차하고 네. 정의선 부회장하고 이 얼굴이 묘하게 난 일치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는데 앞으로 정의선 부회장은 저 얼굴이 저대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위맹지상과 후덕지상의 얼굴로 나이가 더 먹으면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위맹지상이라는 것은 위엄 즉 카리스마가 있고 후덕지상이라는 것은 덕이 넉넉한 그런 지도자 얼굴로 바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 회장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의 아버님 되시죠. 예. 아버님의 얼굴을 아마 나이를 더 먹으면서 많이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뭐 비교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가장 또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 CEO 중에 한 명을 꼽자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거든요. 예. 이 사람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차이 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어떤 얼굴, 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앨런 머스크 회장 얼굴 딱 이 사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잘생겼다고. 예, 참 좋습니다. 예. 제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앨런 머스크 이 회장 얼굴이 일품이에요. 예.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관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좋은 얼굴은 그 근본 이론은 다 똑같다는 거. 이 앨런 머스크 부회장 얼굴 딱 보면 정의선 부회장처럼 정사각형은 아닌데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긴 가장 얼굴 유형 중에서 안정되고 좋은 얼굴 외형입니다. 정사각형에서 세로 살짝 긴 우리가 왜 저 1편에서 세종대왕 어진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 어진의 길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어진이 들어가 있는 10,000원짜리를 딱 책상 앞에다 놓고 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세로 길이가 비슷한데 이 얼굴 외형은 아주 좋은 얼굴 외형이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고요. 이목구비가 또 아주 뚜렷해요. 네, 눈 분명하죠. 코 오똑하죠. 입 쫙 일자죠. 이목구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마 시원하고 넓고 큽니다. 이마는 관상에서 직업을 나타냅니다. 이분 이마를 보면 직업에서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마죠. 이마가 넓으면 승승장구하는 크고 넓고 딱 직사각형이지 않습니까? 그 옆에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정의선 부회장 얼굴도 있는데 이마 잘생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네요. 앨런 머스크 부회장 얼굴이 넓은 걸 따라서 조금 더 균형이 잡혔어. 그래요? 조금 더 잡혔어.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업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고 코 보면 어떡하니 잘생겼어요. 코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관상에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뚝하게 딱 올라오는데 약간 조금 뾰족하고 너무 오똑한 게 좀 약간은 좀 마음에 좀 거슬리긴 해요. 예. 그거에 비해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딱 마늘처럼 펑퍼짐하면서 오똑하면서 이렇게 살이 있고 딱 잡혀 있죠. 힘이 있죠. 살이 붙어 있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오똑하긴 한데 살이 좀 없어. 그리고 입 일자 입입니다.
일자입이면서 갖는 듯 딱 이렇게 일자로 잡혀 있는데 저건 의지가 강하고 예. 책임감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일자입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앨런 머스크 회장의 얼굴을 보게 되면 참 이 관상으로 보면 일품인 좋은 관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선 부회장을 자동차에다 비유했지 않습니까? 정의선 부회장은 자동차로 치면 뭐 모하비다, 팰리세이드, SUV, 고급 럭셔리 SUV에다 비유를 했는데 네. 앨런 머스크 저기 그 테슬라 회장도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뭔가요? 딱 보면은 우리 저기 박 앵커님은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 테슬라에서 만드는 차 아닐까요? 모델 시리즈? 아무래도 자기 자화상, 자기 닮은 애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직원인데, 딱 보면은 상당히 그, 뭐랄까, 럭셔리한 고급 세단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럭셔리한 고급 세단.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면, 힘있고 럭셔리한 SUV, 그리고 럭셔리한 고급 세단. 고급 세단 대 SUV의 대결. 과연 SUV가 좋은지, 럭셔리한 세단이 좋은지, 요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 네. 뭐 두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대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은 SUV를 닮았고 이쪽은 세단을 닮았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풍수지리 얘기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본사를 이제 양재동에서 삼성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건물이 다 지어져 가고. 자, 이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어떤가요?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지 항상. 그렇죠. 예. 지금 저 사진에 나가고 있는 저 그림은 양재동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 사옥이 있는 저 그림인데 지도인데 저 본사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위에 그 유명한 청계산이 있습니다. 네. 청계산이 있고 청계산에서 시작되는 내가 하나 흘러내려오는데 바로 여의천입니다. 예. 여의주를 상징하죠. 근데 그거는 한자는 그 여의가 아닌 같은 여자입니다. 네. 뜻자에서 한자는 다른데 한글 발음은 또 여의주를 상징해 여의천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연히 일찍지는 뭔데 그 옆에 또 구룡산이 있어. 9마리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앞으로 내려보면 여의천 앞에서 양재천이 또 이렇게 합수가 됩니다. 예. 풍수에서는 말 그 풍수 산하고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보면 또 이 교통의 요지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이 풍수적으로 보면 현대 기아자동차 저 위치는 풍수적으로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삼성동. 지금 그 삼성동 그 현대 부지 한번 볼까요? 네. 저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동 현대 부지로 보게 되면 탄천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네. 탄천이 흘러내려오면서 앞에 한강하고 딱 이렇게 만나게 되죠. 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주변에 산이 없고 다 개발해가지고 뭐 잠실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인조 건물뿐이 없다는 거. 네. 요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물류 유통, 운송 이런 거는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은 흐르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통도 사실은 강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유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가 포구, 항구 이런 쪽에 이제 이게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강과 탄천은 양재천하고 여의천 지금 현대 자동차 본사 있는 데보다 커요. 그런 면에서는 그 유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운송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기가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단 산이 없어서. 그래서 산이 없고 문제는 열매하고 꽃이 잘 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현대 자동차 양재동 그 사옥을 본사로 두고 뿌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뭐 이 삼성동을 열매나 어떤 꽃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선 부회장의 관상 그리고 삼성동부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요걸 다 그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 조금 더 거듭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성공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양재동 본사 그 건물 위치에 대한 풍수적인 분석 그리고 삼성동 부지에 대해서 풍수적인 분석은 앞에서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각자 위치에 대해서 네. 그 역할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네. 정의선 부회장 이 관상 네. 앞에서 우리가 쭉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 삼성동에 있는 현대 부지. 부지 현대자동차 그 부지 요런 거를 다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모빌리티 솔루션은 대박이 아니다. 그렇다고 쪽박이냐? 쪽박도 아니다. 그냥 평박. 그래요? 고수도로 치면 그냥 3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이 정의선 부회장의 관상으로 보면 묵직하고 예. 힘이 있고 탄탄하고 무인의 어떤 대인의 어떤 얼굴이거든요. 큰 사람의 어떤 얼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렌트는 뭐 영업차 판매 대신에 렌트 방향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택시 영업까지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관상의 기질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중견 기업하고 이 상생을 해야지 이 택시 영업까지 하는 건 좀 잘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동이 현대 그 부지 요걸 또 풍수적으로 보게 되면 모빌리티 솔루션 요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옆으로 탄천이 쫙 흘러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강이 앞에 쫙 흘러가고 있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흐르자, 무역, 유통, 운송 이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동 부지 안에서는 양재동 본사 말고 삼성동 부지 안에서는 이런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 이런 걸 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 국내보다는 어떤 풍수적인 삼성동 위치 요걸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국내보다는 글로벌 세계 외국에서 요 작전은 요 기업 경영은 더 잘 먹힐 것 같다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러면서 이제 전진 배치되고 있는 그런 계열사 사장단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들과의 조합 왜 지난번에 저희가 뭐 그 삼민 체제 뭐 이런 거 얘기했듯이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현대 기아자동차의 지용조 사장 그리고 공영 사장 예.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비어만 사장 예. 네, 요런 한 3분 정도만 놓고 알겠습니다. 정의선 부회장하고의 어떤 관상으로 우리가 한번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 3분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박 앵커님은 이 3분의 네. 지용조 사장, 비어만 사장, 공영훈 사장 공통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마? 이마. 잘생겼죠. 예. 이마는 직업운이잖아요. 예, 아까 우리가 저기 앨런 머스크 할 때, 네. 이마 잘생겼죠. 그러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이 대기업의 임원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사람이 결국은 여기가 경제 미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직업도 돈을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면 콩가요? 돈이 코죠. 예. 3분 다 보면 코가 참 잘생겼어요. 그러네요. 돈이 들어오는 복코예요. 물론 3분 다 모양은 조금씩 다 달라.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돈이 들어오는 복코입니다. 예. 저 비어만 사장 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코인데 아까 우리가 그 앨런 머스크 회장하고 거의 뭐 코 모양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3분 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복코다. 이게 이제 공통점일 수 있고 지용조 사장을 보게 되면 지장, 덕장, 용장 중에서 딱 지장이라는 느낌이 딱 생각이 나요. 느낌이 빡 옵니다. 예. 그리고 비어만 사장도 역시 이게 딱 지장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래요? 왜? 이 딱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네. 스마트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장. 네. 그리고 공영훈 사장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이렇게 오각형의 둥글둥글하면서 살이 붙어 있고 이렇게 너그러 보이잖아요. 예, 그 지장 용장 그렇죠. 덕장 중에서 덕장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의 얼굴 뭐 지장, 덕장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사장단으로 포진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장은 있고 덕장도 있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용장이 없네요. 네. 그럼 용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딱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의선 부회장. 그렇죠. 예. 우리 저 박앵커님은 이제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아는데 예. 처음부터 요거 보신 분들은 알고 구독자 해가지고 계속 보신 분들은 아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 몰라. 그럴 수 있죠. 예. 정의선 부회장이 바로 용장입니다. 예. 용장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 머리로 하는 게 용장이 아닙니다. 용장은 전투 현장에 나가가지고 네.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고 이게 용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장, 용장, 덕장이 다 뭉쳐진 이런 어떤 그 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그래도 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마 다시 재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있죠. 그 마지막으로 네.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인사만사. 그렇죠. 예.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예. 인사가 만사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현대차 그룹의 미래에 대해서 조규문 박사와 함께 명리학 관점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 기업 내일은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CEO의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과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길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박사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